라이선스 부분은 이 과정 자체가 좀 긴 시간이에요. 원래 2시간짜리 과정인데 제가 좀 오늘 바쁘게 축약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강의 다음에 궁금한 점이나 어떤 문서를 보시다가 의문점이 있으시면 제 이제 이메일로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거기 따라서 대응하거나 유선이나 이메일로 이제 어떤 채널을 형성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라이선스에서 이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골로 첫 번째는 이제 라이선스가 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뭐냐면 라이선스 뭔지 정의할 수 있고 어떤 건지 구분할 수 있고 무슨 행동을 하면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일단 하는 게 이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응할 수 있다 단계는 저희가 라이선스 부문은 별도의 안내도 있고 컨설팅 부문도 있고 검증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오픈소스를 쓰시는 데 있어서 라이선스가 어떻게 정의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요한 의무가 발생되었던 사례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프로젝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 이런 이제 위험들이 생길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겠다. 이런 이제 워밍업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케이스를 몇 가지 지금 준비했는데요. 먼저 제품 출시 직전에 개발팀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베디드 제품을 펌웨어에 탑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썼어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출시를 앞두고 이제 법무팀에서 라이선스 점검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GPL 라이브러리 하나가 제품 코드와 스태틱하게 링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지만 꽤 많습니다. 그러면 GPL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품 소스 코드 전체를 공개해야 되는 사실이 이제 뒤늦게 드러나는 게. 저희 과제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요. 협약서에 산출물 공개라는 조건이 있죠. 근데 과제에 쓰인 오픈소스 중에서 라이선스가 상충하는 조합이 뒤늦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평가에서 지적을 받아서 개선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투자 라운드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요. 투자사가 니네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 명세를 S폼 형태로 받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받아보니까 그 중에서 AGPL 라이브러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은 사스 사업 모델인데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딜이 어려워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흔히 생길 수 있는 라이선스와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 공통점이 뭐냐면 설계 단계,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작은 검토를 하면 되는데 나중에 되니까 큰 리스크로 돌아오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선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하는 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데요. 이 블랙덕 보고서를 보면 일단 여기서 의미가 있는 숫자는 뭐냐면 1180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예요. 오픈 소스를 포함한 코드 베이스 비율이 98%라는 건 이제 대부분이 다 아세요. 뭐냐면 제품에서 98% 정도는 오픈 소스를 포함한 코드 베이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코드 베이스당 평균 오픈 소스 컴포넌트가 조사해 보면 1000개가 넘어요. 1180개가 평균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컴포넌트 1180개를 저희가 릴리즈 할 때 다 검사해야만 이 바른 라이선스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실제 단일 코드 베이스에서 발견되는 어떤 최다 라이선스 충돌이 2600건 이상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코드는 막 증가를 하고 있고 오픈 소스도 점점 많이 쓰는데 위험한 사고는 사상 최고인 시점이라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제 여기 AI 코딩 도구들이 여기에 가장 큰 리스크를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AI 코딩 어시스턴트가 이제 GPL이나 AGPL 코드를 학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성된 코드를 만드는데 보면 뭐 우리가 만든 코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그 코드를 검증하는 도구들로 검사했을 때 우리가 만든 도구라고 주장하는 거랑 부딪히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만든 저작물이냐, 어떤 걸 가지고 왔냐, 이 IP에 대한 판단 요소들이 이제 위험을 일으키게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어떤 부딪히는 접점이 여러 군데 생기게 되는데요. 개발자는 설계나 코딩 릴리즈를 할때
생기겠죠.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고 어떻게 의무 범위를 결정하는지. R&D 책임자 입장에는 협약을 했을 때 산출물을 공개해야 돼. 그러면 공개된 산출물에 S본을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하려고 쭉 뽑아보니까 라이선스가 상충되는 부분이 나와. 그러면 과제 결과물을 다시 고쳐야 돼.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되겠죠. 저희가 코드 공개 범위가 작을 때부터 미리 해서 그걸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리스크를 보정하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법무 측면에서 보면 정책이나 배포를 승인할 때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 체계 안에서 어떤 게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도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기획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업 모델이 라이선스와 충돌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으면 전면 검토를 해야 되는 이제 사업 모델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되고요. 뭐 IP나 특허 담당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요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률적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첫째, 어떤 것을 트리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요 세 가지만 이제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오픈소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오픈소스를 이야기한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법을 지금 그 근거로 저작권에 대해서 어떤 저해를 받고 법적인 지금 문제가 생기는지입니다.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는 저작권법인데요. 이 저작권법은 등록하거나 출원하는 과정이 아니라 창작하는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웨어를 등록하거나 출원하는 과정이 없어도 만드는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보호 대상은 표현이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과 특허의 이중 구조로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작권의 보호 대상과 특허의 보호 대상이 다른데 저작권은 표현의 어떤 영역이고요. 특허는 기술적 사상의 영역이 해당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픈소스 라이선스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저작권 위에서 동작하게 되고요. 특수하게 그 안에 특허에 대한 조항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과 특허권에 대한 걸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어떤 구간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개발자의 코드, 소스 코드가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바이너리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럼 이 둘 사이에서 관계가 이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의무 사항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바이너리를 배포할 때 소스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할 때 침해되는 권리를 보면 저작권에서 지분권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복제권이나 배포권, 2차 저작물에 대한 작성권, 공중송신권, 그리고 성명 표시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라이선스 관련 쟁점들이 조금씩 틀려지게 됩니다. 복제권은 이제 전체 라이선스가 해당이 되겠지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같은 경우는 카피레피트가 있냐 없냐 이제 이 부분이게 되고 공중송신권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때 AGPL 같은 라이선스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명 표시권 같은 경우는 저작자를 표시한 걸 삭제했을 경우 일어나는 이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자, 그 프로젝트 관리자에서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오해는 뭐 지금은 약간 많이 이게 캠페인이 돼가지고 알려졌는데 오픈소스가 저작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쳐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픈소스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가 당연히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이제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랑 오픈 소스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구분을 약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두 개의 진영은 리처드 스톨만이 이제 위주로 움직인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고요. 이제 이러한 운동이 너무 이념적이다.
실용적으로 기업이 쓸 때 기업에 맞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에릭 레이몬드가 이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오픈 소스라는 키워드가 딱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진영이 이념적으로는 대립을 해요. 하지만 실제 결과물로 대상하는 집합은 거의 일치합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FOSS 아니면 오픈 소스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왜 말씀드리냐면 라이선스가 변천 과정을 지켜보면 처음에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나온 라이선스가 있었는데 오픈소스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라이선스가 조금씩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OSI에서 최종으로 정의한 라이선스가 120가지 정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요 두 개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리처드 스톨만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는 이 네 가지 자유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이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 철학입니다. 첫 번째는 목적을 불문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유가 무조건 제공돼야 된다. 소스 코드 접근이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연구하고 수정할 자유라고 하는 게 결국 소스 코드 공개 의무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배포할 자유. 복제본을 다른 사람에게 재배포할 자유가 있고 수정본을 재배포할 자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가지 자유가 반드시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철학이고요. 오늘 이제 사실 나머지를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요 챕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오픈 소스를 정의하고 있는 OSD의 원칙이 10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1번, 2번, 3번, 4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5번 같은 경우에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요 부분은 오픈 소스를 구분하는 가장 큰 지금 핵심 항목입니다. 그리고 6번 사용 분야를 차별할 수 없다. 뭐 군사나 상업, 특정 산업에 어떤 배제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5번과 6번의 항목이 이 오픈 소스를 OSI에서 승인하는 기준에 들어 있는데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오픈소스가 아니다라고 판별되는 기준 그 프로젝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가지 원칙 중에서 5번과 6번에 해당되는 건 꼭 이건 이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항목들은 이 이전에 보셨던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내용과 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서 어떤 개념이 이해가 되는데요. 5번과 6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과 집단을 차별하면 안 되고 사용 분야를 차별할 수 없다라는 이제 원칙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OSI에서는 오픈 소스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프로젝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조, 6조에 대한 내용은 요걸 이제 이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걸 위반해서 OSI에서 볼 때 오픈 소스가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저기 보면 제이선 라이선스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선한 목적으로만 써라. 이러니까 이게 OSD의 어떤 원칙을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메타의 라마 라이선스도 뭐 활성 사용자 7억 명을 초과하면 허락을 해야 돼. 이러니까 이게 오픈 소스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레일스 계열에서도 어떤 지금 특정한 용도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조항 때문에 오픈소스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 해시코프라든지 몽고디비라든지 이런 애들이 프로젝트에서 경쟁 서비스는 제공 금지, 뭐 서비스 제공 시 어떤 전체 공개 이런 조항들을 달면서 OSI에서 볼 때는 어떤 용도로 누구에게도 차별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픈소스라고 하기 힘들다. 이렇게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선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어, OSI에 승인된 라이선스는 한 12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조사해 보면, 실제로 실무에서 마주치게 되는 건 한 뭐 10개, 15개 그 정도가 되고요.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만 어떤 범위의 차이를 알면 되고, 이 교육 과정에 비교표를 삽입해 뒀습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뒤쪽에서 보시면 그거 보고 어떤 범위와 의무사항에 대한 거 이제 식별을 하시면 되고, 만일 그래도 그게 궁금하다.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내용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게 알고 싶다 이러면 저희가 컨설팅으로 제공하고 있는 라이선스 컨설팅 부문에 해당 담당자가 저희 이제 강의 맨 마지막 타임에 어떤 컨설팅 프로세스 안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이 컨설팅 안에서 활동으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뭐 이제 그 채널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가 아닌 거랑 오픈 소스인 걸 구분하는 어떤 그 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소스 코드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오픈 소스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만 소스 어베리어블 그룹에 해당되는 애들은 자유로운 수정이 안 되고 그리고 자유로운 재배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프리웨어는 소스 코드 공개가 없죠. 하지만 배포는 무료로 하죠. 그래서 배포는 무료로 하니까 오픈소스 아니냐 하지만 소스 코드 공개가 없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쉐어웨어는 광고를 보거나 특정한 조건이나 특정한 기능만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것도 소스 코드 공개가 없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퍼블릭 도메인은 이제 저작권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오픈소스냐 아니냐를 따질 이유가 없고요. 이제 중요하게 차이가 필요한 것들이 그 소스 코드는 공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없고 배포도 할 수 없고 조건부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런 프로젝트들은 오픈 소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중 요즘에 이제 오픈 AI 뭐 AI 모델들이 많이 쓰이면서 나오는 오픈 웨이트라고 하는 이제 뭐 어떤 라이선스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가중치는 공개하지만 무료로 쓸 수 있게도 했어. 하지만 뭔가 고치거나 재배포를 하는데 제한을 거는 거. 이런 것들도 오픈 소스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OSI 재단에서 볼 때는 오픈 소스라고 하기가 힘든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판단을 하실 때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 무조건 오픈 소스냐? 거기서 소스 코드를 볼 수 있어도 오픈 소스가 아닌 경우가 있다. 이게 이 첫 번째 챕터에서 꼭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하나 또 살펴보실 게 최근에는 라이선스가 전환되는 사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실제 라이선스 전환이 왜 일어나냐면 원 개발사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간 프로젝트의 사업자들이 자기들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원 개발자는 전혀 아무런 수익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이런 변화가 지금 많아졌습니다. 특히 AWS 같은 경우에서 클라우드로 무언가 서비스 인스턴스를 팟으로 내리는 서비스를 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원 저작자인 프로젝트 오너는 뭐 돈을 받는 것도 없고 따로 관계가 있는 것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 기여자들이 다른 프로젝트 라이선스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라이선스 경쟁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이런 조건이 붙으면서 오픈 소스가 아니게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도 좀 정리했는데요. 몽고DB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이제 AGPL이 든 걸 SSPL로 바꾸면서 실제 OSI에서 네 오픈 소스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페도라 데비안 이런 데서 이제 그 빠졌던 경우가 있고요.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상한 케이스인데 한번 아파치 2.0에서 엘라스틱 라이선스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걸 오픈 서치로 포크를 떠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픈 서치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엘라스틱 서치는 2024년에 다시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AGPL 3.0을 추가하면서 이제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전환을 한 거죠. 그럼 해치코프도 그랬고, 특히 이제 레디스 같은 경우가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요. 2024년에 레디스는 BSD3였어요. 그러다가 레디스에서 자기네들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고쳐서 SSPL 라이선스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오픈 서치와 유사하게 포크한 프로젝트가 더 잘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거죠. 자유도가 높은.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에 레디스 그 8버전이 되면서는 AGPL이 이제 추가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되돌렸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은 이미 오픈소스로 되어 있던 프로젝트가 많이 장악을 하게 된 이제 상황이죠. 따라서 이 라이선스를
다시 선언하고 배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이제 만약에 적용을 해요. 하지만 시장에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오픈소스의 어떤 라이선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때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를 설계하고 배포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면밀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이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패스를 하고요. 이제 AI 시대에서 무엇이 오픈 소스냐라고 하는 이제 논쟁들이 있는데요. 실제 오픈 웨이트 모델로 가중치를 공개했다. 하지만 학습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면 현재의 지론으로 보면 오픈 소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결국 이제 OSI에서 2024년도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학습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개하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이 있지만 이제 AI 모델이 오픈 소스라고 표현을 하려면 가중치, 학습 데이터, 인퍼런스 코드 그리고 그걸 그대로 다 제3자가 재현할 수 있는 전체를 포함해야 된다가 이제 거의 이제 합의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챕터 1을 이제 정리하자면, 뭐, 오픈 소스는 저작권이 없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실제로 우리는 자유 소프트웨어, OSI라는 두 개의 큰 갈래를 가지고 라이선스에 대한 어떤 정의를 식별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의 동일한 집합이다. 그렇지만 그 OSI의 5번과 6번 항목을 위반하면 오픈 소스로 인정받기 힘들다. 이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무료나 소스를 공개한다는 것만으로는 오픈 소스가 되기 힘들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는 이 챕터에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퀴즈는 일단 패스를 하고요. 네, 오픈소스 라이선스 기본 구조는 대부분 조건부로 이용을 허락하게 됩니다. 뭐냐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조건을 지키면 네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복제하거나 배포해도 돼. 그 조건을 지키면 적법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을 위반하는 순간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면 권리가 소멸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권한이 없이 썼으니까 저작권 침해로 이제 바로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한다는 말은 저작권 침해가 즉시 일어나게 되는 이제 내용이고, 이게 그냥 뭐 이전처럼 몇 년 전만 해도 구제수단이 진짜 도대체 그럼 돈을 내야 되는 건지 비즈니스에서 손해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수면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뭐 형사 책임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사례들이 많아져서 판례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제품을 팔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각국 법원의 어떤 사례들이 있는데요. 2008년도의 사례가 이제 요건 뒤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니까 어쨌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랑 좀 가까운 사례들을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2008년도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를 판별한 어떤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국내 기업인 사건은 이겁니다. 한국과 컴퓨터가 미국 법정에 서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경고가 됐던 거죠. 뭐냐면 듀얼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고스트 스크립트가 GPL로도 쓸 수 있고 상용 라이선스도 쓸 수 있는 듀얼 라이선싱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이제 한국과 컴퓨터 측에서 고스트 스크립트를 제품에 쓰면서 상용 라이선스를 지급한 적이 없고 GPL에 따른 소스 코드 공개도 하지 않은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그 판단을 해서 2017년도에 결국 그 200만 달러 정도, 지금으로 치면 뭐 한 30억 되겠네요. 그죠? 그런 정도의 합의를 이르러서 이제 처리가 되었던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저희가 막 마음대로 쓰다가 실제 국내 기업이 이제 실제 과금형이 나온 케이스잖아요. 그럼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기업 당사자로 라이선스 쓰면서 한 사례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 프로젝트에서 이런 이슈가 있다면 아, 이걸 주의해야겠다는 어떤 중요한 그 노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중요한 사례들을 보면 음, 요게 조금 중요한 사례 같은데 오늘 확인했는데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던데 이제 이 사례는 뭐냐면 그 스마트 TV 안에 리눅스 커널이 들어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이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스마트 TV의 구매자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공급한 소프트웨어 사도 아니고 그 제품을 뭐 공급망 안에 있는 기업도 아니고 결국 뭐냐면 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도 이 소송을 통해서 이를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이 지금 생긴 사례인데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결론은 나지를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쟁점을 가지고 있냐면 기존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 제품을 가지고 구매한 구매자가 이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어떤 판례가 생긴다면 그 제3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3의 수익자로서도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또 소송이 생길 수도 있는 지금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중요한 어떤 과도기가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기관들을 조금 살펴보면 뭐 아직 그 배심이 다 완료가 안 됐으니까 지금 내용을 제가 지금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됐어요. 실제 SFC가 소스 코드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 스마트 TV 측에서 여러 차례 제공을 했지만 그게 컴파일이 계속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판사 잠정으로는 뭐 SFC에 유리하다라고 지금 했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또 TV 제조사 측의 일부 승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루어지고 나면 제3자가 수익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의 여부가 이제 갈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 깊게 한번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 권리고요. 라이선스 유형은 요거는 넘어가고 제가 표로 되어 있는 걸 드리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 2.0. 네, 요 표가 이 오늘 자료에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주요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쭉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 결국 이전에 제가 쭉 여러 가지 뭐 사례도 설명드리고 저희가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라이선스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개발자나 프로젝트의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라이선스를 쓸 때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 뭐, 아파치 2.0 라이선스를 쓴다. 그러면 여기에 그 전표시가 되어 있는 영역들이 의무사항인 겁니다. 그리고 GPL 3.0을 쓴다. 그러면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한 어떤 전체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게 의무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AGPL이 우리가 쓴 라이브러리 안에 뭔가 들어있다 이러면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전파되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전체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이제 분석해 보시면서 요 의무 사항들이 다 지금 준수가 되었는지 아닌지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게 되고요. 이게 저희가 라이선스 검증 과정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따로 저희가 이제 컨설팅 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어떤 라이선스 의무 사항들을 지금 잘 준수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한 리포트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리포트를 기반으로 보시고 오늘 들으신 이제 라이선스에 대한 어떤 의무사항,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 비교 이제 보고서를 보시고, 만약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생기면 라이선스 검증 파트의 담당자에게 이제 질의를 하시고, 우리 코드를 어떻게 개선하면 그 다음에 나을지 이런 이제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이 최종 결과물을 제공하는 게 워크플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읽는 법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단어가 라이선스의 양립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안에 하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만 쓰는 게 아니라 N개의 오픈소스를 쓰게 되잖아요. 아까 분석 결과를 보면 1100개 이상의 컴포넌트, 오픈소스 컴포넌트가 코드베이스에 들어있는 게 평균으로 조사가 됐는데 뭐 상당히 많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라이선스들끼리 어떤 라이선스와 어떤 라이선스는 결합이 될 수 있어요. 그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건 양립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같이 양립할 수 있어서 이 양쪽 의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라이선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라이선스와 어떤 라이선스는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조합된 소프트웨어의 전체 결과물이냐에 따라서 양립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양립 가능성을 뭐 기술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판단해가지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이 프로젝트 안에서 검증 보고서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라이선스가 양립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코드베이스 수정을 통해서 조치를 하시고 좀 안전하고 위험이 줄어든 상태의 결과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게 이 라이선스 컨설팅 부문입니다. 뭐 이제 GPL 2.0 온리와 2.0 OR 레더의 어떤 차이인 건데 요거는 이제 라이선스 안에서도 보시면 SPDS 식별자에 GPL 2.0 온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2.0 OR 레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GPL 2.0 온리일 때는 GPL 3.0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치 2.0이랑 결합이 안 돼요. 근데 GPA 2.0 OR 레러면 3.0으로 올려가지고 아파치 2.0이랑 결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립성 문제를 우회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어떤 라이선스를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냐에 따라서 미세하게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제 하시기가 힘드니까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가이드를 받으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듀얼 라이센싱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과제에도 지금 자주 사용이 되고 있죠. 뭐냐면 동일한 코드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줘요. 하지만 하나의 라이선스는 유료로 상용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쓰시면 소스 코드를 공개하거나 이런 의무들을 이제 부여를 해요. 하지만 상용으로 돈을 주고 샀을 때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코드를 공개 안 해도 되고 독점적인 제품에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라이선스예요. 그래서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게 오픈소스 라이선스 쓰면 쓸 수 있지만 그 조건이 부담스러우면 돈을 내고 상용 라이선스를 사세요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어떤 것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R&D 결과물에 듀얼 라이센싱이라고 기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뭐 현재 프로젝트도 검토해 보시다가 보면 듀얼 라이센스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전환을 하실 수도 있게 되겠죠. 아까 이야기 들었던 그 고스트 스크립트와 한컴 그 경우가 이제 정확하게 이런 구조이고요. 비슷한 구조로 Qt 그리고 마이스컬 이런 것들도 그 프로젝트 라이센스가 지금 이런 듀얼 라이센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CLA는 좀 나중에 이제 하고요. 기유자, 오늘은 라이선스 쪽을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사실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드리면 결국 배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트리거가 생기게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라이선스 의무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의무가 생기냐가 마지막에 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배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의무는 발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오픈소스 라이선스라는 게 막 너무 까다롭고 코드를 공개해야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배포하고 어떤 형태로 이걸 앞으로 비즈니스 쓰느냐에 따라서 라이선스의 범위가 유연해지기도 하고 엄격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의무 범위와 어떤 그 범위를 식별해 가지고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잘 녹여 넣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 어떤 직접 배포를 하시지 않는 그 경우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습니다. AGPL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젝트를 사내에 가지고 왔어요. 그걸로 여러분의 웹서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웹서버에서 서비스를 공급했어요. 이거는 의무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 중에 AGPL이 들어가 있는 무언가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러면 네트워크를 통한 배포도 그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전이 되어서 이제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에서만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와서 쓴다, 이런 거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내에서 쓰지 않고 외부 서비스를 하더라도 AGPL이 없는 걸 가지고 쓰실 경우에는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도 의무가 발생 안 하죠. 그래서 실제 이 표를 보시면 회사 안에서 직원 PC에서 쓰는 거, 그거는 뭐 GPL을 쓰시더라도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 안에 개발팀 안에서 막 같은 법인에서 쓰는 거, 이것도 내부 배포를 하는 거는 내부는 배포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 안 합니다. 근데 자회사에 뭔가 전달하는 거, 요거는 어떤 계열사나 자회사의 영향 규모에 따라서 확인이 좀 일부 필요하고요. 외주 개발을 한 회사에 우리 오픈소스가 포함된 프로젝트를 주는 것도 이것도 조금 계약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웹사이트를 GPL 소프트웨어로 운영을 해요. 그 사용자는 단순히 브라우저로 접속만 해서 써요. 이런 경우는 의무사항이 발생을 안 합니다. 하지만 AGPL은 같은 경우에 의무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제품을 직접 개발해서 TV나 공유기 같은 걸 만드시는 회사에서 펌웨어로 탑재해가지고 판매할 때는 이제 이 의무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죠. 만약에 GPL을 쓰셨으면, 뭐 리눅스 커널을 썼다. 그러면 커널이 이제 GPL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품에 펌웨어 탑재돼서 뭔가 들어갔으면 이건 이제 명백하게 배포가 발생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 배포로 인정돼서 의무사항이 발생되고 되고요. 도커 이미지로 공개된 레지스트리에 올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레지스트리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해요. 이것도 배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프로젝트가 네트워크와 연관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네트워크로 사스 같은 서비스를 할 때도 뭐 직접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게 아니니까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는 라이선스가 있는데 사스 서비스를 썼어요. 그러면 의무 사항이 이제 심각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서비스 딜리버리 하시기 전에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스에 이런 구멍이 있다 보니까 이 왜 이제 이런 히스토리가 생겼냐면 처음에 GPL 2.0이 설계되었을 때는 클라우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코드를 배포하느냐 아니냐를 이제 트리거로 삼았던 거죠. 근데 이제 2000년도가 되니까 이런 구멍들이 발견됐어요. 서버 같은 데만 올려놓고 서비스하면 GPL 의무가 없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제 없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GPL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만들었어. 그리고 막 공개를 해서 많은 서비스를 썼는데 실제 대규모로 막 서비스를 쓰면서도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니까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오픈소스 진영에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네트워크로 쓰는 어떤 상호작용에서도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발전이나 수정이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등장을 한 게 AGPL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AGPL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SSPL이라는 것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제 히스토리가 생긴 이유는 소프트웨어의 배포 구조가 예전과 다르게 클라우드가 생기고 클라우드로 대규모 돈을 버는 사업자가 생기고 이 사람들이 오픈소스 생태계에 다시 선순환하지 않는 데 대해서 뭔가 제재를 하고 싶은 어떤 진영이 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라이선스의 변천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공개냐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이선스 검증 절차를 거치고 나시면 그 뭐 궁금하거나 충돌되는 것들은 이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보고 알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조금 아셔야 되는 이제 판단 기준인데 이 실무에서 볼 때 그러면 사용자 프로그램이 우리가 뭔가 GPL인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GPL 프로그램과 우리 프로그램이 개별의 어떤 별개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얼마나 밀접하게 GPL 프로젝트랑 우리 프로젝트가 붙어 있는가. 두 번째는 이게 함수 호출을 하는 건지, 프로세스 간의 어떤 그 콜링을 하는 건지, 이런 구조에 따라서 시스템 콜 방식인 건지, 뭐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넘기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하실 때 원칙은 GPL 코드를 만약에 써야 한다면
별도의 독립적 프로세스로 분리를 한 다음에 IPC 통신을 하도록 설계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GPL 적용을 받지 않는 방법이에요. 실제 경계선을 보면 뭐 내 어플리케이션에 뭘 붙였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요거는 라이선스 검증 프로젝트 하시고 나면 어느 정도 알게 될 거고요. 보통 자주 오해가 있는 부분이 커널 모듈 쪽인데요. 리눅스 커널이 GPL 2.0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GPL 2.0 커널을 써서 커널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럼 커널 모듈은 도대체 GPL 2.0을 상속받아가지고 이걸 공개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닌 거냐. 이게 아직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회색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리눅스 토발드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은 예외적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 이 구분이 애매하거든요. 커널의 특정 기능을 호출해가지고 쓸 때 커널 묘들이 커널과 완전히 독립적이냐라는 그 해석이 아직 그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정적 링크된 LGPL 경우 인베디드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LGPL이니까 이건 괜찮아 이렇게 해서 정적 링크를 해서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브젝트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가지고 재링크가 안 되는 그 의무 사항을 이제 위반하는 거죠. 그러면 정적 링크되어 있는 경우인데 재링크가 안 되니까 LGPL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위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AI 코딩 도구가 코드를 만들었는데 GPL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도구들로는 뭐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출처가 불분명한데 이게 GPL 코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GPL, HPL 코드를 학습해가지고 우리 코드에 들어올 경로가 AI 코딩 도구가 네이티브로 개발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 있게 돼버리는 거죠. 이건 누구와 책임을 질 거냐? AI에게 책임을 물 수 없으니까 결국 저작자가 책임을 져야 텐데 이게 출처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논점이 이제 뭐 아직도 뭐 어떤 확정된 결과는 없는 부분인데 계속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앱스토어 같은 경우도 GPL 소프트웨어는 사실 앱스토어에 배포가 불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앱스토어의 기준상에 사용자당 기기 제한 수 같은 어떤 추가 제한들이 있고 GPL에서는 추가로 제약을 걸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은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에서도 경고를 발송했었고 실제 이 오픈로직이 분석해 보니까 오픈소스 활용한 앱의 70% 정도가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 체인 부분에서 이전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프로젝트의 어떤 문제를 책임지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유통을 시키는 사람들도 책임을 진다가 일반화됐습니다. 뭐냐면 원 저작자가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우리 제품에 포함해서 유통을 시켰어. 그럼 유통을 시키면 이게 가치 사슬 안에서 우리도 역할이 생기잖아요. 그럼 역할이 생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로 나왔죠. 그게 스카이프 같은 경우였죠. 그 제조사는 SMC 네트워크인데 실제 판매한 사람은 스카이프야. 실제로 스카이프에서는 저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그 책임이 없어 이렇게 했지만 그게 통하지 않았던 케이스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유통을 한 사람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발생하는 의무는 이 다섯 가지 유형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고지 의무, 그리고 뭐 소스 코드 공개 의무, 특허 관련 의무, 상표나 명칭에 대한 영업 비밀이나 소멸 리스크, 이 부분들에 대한 의무 사항이 발생한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패스를 좀 할게요. 지금 내용이 좀 많아서. 특허 방어. 이 경우는 오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결국엔 챕터 3는 정리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의무는 배포를 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범위는 어떻게 결합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고요. 오픈 소스를 쓰시게 되면 무조건 고지 의무는 발생을 합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고지를 하지 않으시면 일단 그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허 조항에 대한 게 만약에 라이선스에 있다면 특허 조항에 대한 것도 저작권만 보시지 말고 같이 살펴봐야 된다. 요게 요 챕터에서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퀴즈는 탱글.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이 라이선스 과정을 정리하자면 결국 요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픈 소스는 저작권이 없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도 봐야 되고 저작권을 부여하고 설정한 라이선스 안에서 특허에 대한 조항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허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 드리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하면 어떻게 뭐라고 판단이 되냐?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순간 라이선스가 종료되기 때문에 라이선스가 종료되었다는 말은 사용할 권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바로 저작권 침해로 이제 즉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히 계약을 위반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쓸 수 없는 걸 쓴 상태가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라이선스 위반 때문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이 발생되는 시작점은 무언가를 배포하는 시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배포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실 때는 아까 커널 모듈의 예를 들었었는데요. 어떻게 결합하느냐 방식에 따라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오픈했을 때 안전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식의 정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뭐 단순 링크로 하실지, 파이프라인 방식을 쓰실지, 또는 IPC 통신을 쓰실지, 이런 시스템 콜링을 쓸지, 함수 방식으로 쓸지, 이런 결합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프로젝트 안에서 타 프로젝트와 결합하는지를 결정을 잘 하셔야 라이선스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 조항 같은 부분은 아파치 라이선스 같은데 특히나 그런 게 돼 있죠. 자동으로 특허를 부여하기도 하는 항목이 있지만 그 특허에 대해서 보복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보셔야지 이제 그 꼭 중요한 라이선스 이슈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서상에 제가 설계와 개발 단계에서 체크를 하실 내용들을 포함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나 어떤 릴리즈 하시기 전에 이 요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어떤 오픈소스를 쓰는지 목록이 있으신지, 그래야 이 목록을 기준으로 뭔가 의존성이 있거나 양립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 각 컴포넌트들이 라이선스와 버전을 이 SPDX 식별자로 뭔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S범을 만든 결과 안에서 그걸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한 식별자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의 S범이 나오면 컴포넌트 라이선스 분석이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라이선스에 관련된 이슈는 오늘 거의 1시간 가까이 막 다루었는데 이 중요한 이슈를 그 지금 코드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저게 정확히 식별이 안 되면 리스크가 생기겠죠. 그리고 가장 그 의무 사항이 엄격한 애들, 예를 들면 GPL, AGPL, LGPL 컴포넌트가 있으신지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있다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는지를 검토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커널 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핵심 독점적인 로직을 개발하셨다고 하면 이게 어떤 카피레프트에 해당되는 실제 GPL, AGPL, LGPL 같은 그 코드와 같은 프로세스에 묶여 있지 않도록 분리 설계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되고요. 네트워크 기반의 사업 모델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AGPL이나 SSPL 같은 사업 모델이 네트워크 기반의 영향을 먹으니까 이 사업 모델과 충돌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사전에 잘 걸어내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항목은 최근 이제 중요하게 나온 건데 AI 코딩 도구로 생성한 코드에 출처나 라이선스를 검토하는 절차를 넣고 있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는 그 리스크가 점점 커질 거거든요. 현재 AI 코딩 도구로 생성한 코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GitHub 숫자를 보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만 되겠죠. 그리고 배포나 릴리즈를 하시는 단계라고 하면 이 배포가 실제 매 릴리즈가 있는데 그 릴리즈 중에서도 특정 릴리즈가 배포에 해당된다고 하면
배포에 맞는 의무 사항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AGPL 컴포넌트가 있는지,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하는지, 고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공할 소스 코드가 그 릴리즈 안에 포함되어서 있는지, 만약에 서면으로 청약을 했다면은 어떤 소스 코드 공급할 수 있는 아카이빙 경로가 오랫동안 제공이 되는지, 그리고 공급망을 제공하면 우리가 받은 부품 라이선스의 고지가 그대로 포함 없이 잘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이 배포나 릴리즈 단계에서 체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직과 거버넌스, 그리고 특히 이런 R&D 과제 부분에서 체크하실 부분도 따로 정리를 했는데요. 오픈 소스 정책이나 거버넌스 문서가 있으신지, 이제 국제 표준이 오픈 체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나 승인 절차에서 법무나 IP 검토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 제3자의 기여가 들어있거나 또는 우리 코드를 제3자 프로젝트에 기여하거나 하는 그 기여 절차 안에서 법무 IP 검토가 없으면 개발자가 우리 특허나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코드를 타 프로젝트에 그냥 포함시키게 될 수도 있고요. 다른 프로젝트의 기여자가 우리 쪽 안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절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그리고 금지할 라이선스. 그리고 뭐 어떤 AGPL이나 SSPL 같은 거 쓰면 안 되는데 우리 사업 모델과 충돌하는 라이선스가 있으면 그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딩 도구가 생성한 IP, 거기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어떻게 부여하고 어떤 검토 절차가 있는지. 그 당연히 이제 R&D 협약상의 산출물의 공개 오픈소스 사용의 명세 요건을 확인하고 있으신지. 요거는 별도로 컨설팅을 할 때 그 GitHub 체크리스트 같은 걸 이제 드릴 건데, 그걸 가지고 한번 관리자 이제 측면에서 책임자가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 따라서 뭔가 애매하다, 모호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컨설팅 각사가 심화 과정을 할 때 검토해서 개선하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S본은 좀 패스를 하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이제 국내에서 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있는 라이선스 관련 종합 정보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역량 프라자 주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그 오픈소스 포털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표준으로 보면 SPDX도 존재하고 오픈체인이라든지 사이클론 DX 같은 것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 오픈소스에 대한 정의, 라이선스에 대한 도대체 원칙을 누가 정하고 있냐? 그러면 OSI나 FSF 그럼 SPDX 라이선스 리스트 같은 거 참고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관련된 도구로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하시면 여러 가지 툴kit들이 존재하고요. 그건 저희 컨설팅 하시는 쪽에 문의를 해서 뭐 쓸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물어보면 답변도 드릴 겁니다.